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야 그렇게 됐을 때 뭘 사면 되냐 혹은 이제 뭐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좋아요 반도체 이제 그 현물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가서 야 2분기가 아니고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기다렸다 한 번 더 산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제 좀 탄력이 좋고 이럴까요? 이제 이게 네. 일단은 제가 있으니 낮췄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43조 흑자였나? 그리고 올해 지금 뭐 10조 흑자, 아마 10조 흑자라는 것도 1분기, 2분기 개판이니까 3분기, 4분기 5조, 5조 이렇게 나와 10조 이상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분기 때, 2분기 때, 상반기 때 돈 하나도 못 번다 치고 가정하면 하반기 때 분기별로 한 5조 이상 나야지 10몇 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멈추고 아까 올라가거나 현물 가격이 네. 그 물량이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 내년 거를 볼 거라고요. 그렇죠. 내년 거에 올해 말고 내년으로 보자. 맞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 맞아요. 올해가 좀 PR이 안 나오니까 게다가 6월달 6개월은 선행한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올해 지금 5월달 되면은 벌써 이제 6개월 후면 내년이잖아요. 네. 그래 합시다. 그럼 3분기에 5조 정도 가정하자고요. 3분기 5조. 곱하기 4개 하면 20조 되잖아요. 20조. 그러면 목표 주가가 작년 한계가 있을 거예요. 20조 정도밖에 안 되면. 20조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그러면은 내년에 만약에 20조로 하면은 ROE가 뭐 하이 싱글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목표 주가 다르고 PBR이 한 배 안 돼, 내외, 없죠. 한 배 조금 초반 이렇게 한 배 안 돼요? 배 안 될 거예요. PBR은 평균 되는데 PBR 은, ROE가 10%가 안 된다. ROE가 10% 안 된다. 10%안 되니까 PBR은 아마 1.3배 이상 못 갈 거예요. 1.3배 치면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잘하면 시장 분위기 따라서 6만 원 후반. 6만 원 중후반 정도가 분기 5조 이익 곱하기 4개에서 20조 정도를 내년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탄력이면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못 가는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적절할 것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반도체 수요가 붙어 매크로가 뭐 금리 인하돼가지고 아니면 또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따라주면은 5조 시작해가지고 7, 8조 이상 되고 10조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숫자를 한 30조 이상으로 30한 5조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럼 ROE가 정상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ROE가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삼성같이 1등 업체는 한 1.5배까지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75만 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 금리까지 인하되게 되면은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20조, 분기 5조 정도로 가능성은 7만 원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분기 한 8조 이렇게 넘어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아마 7만 원 중반에서 8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가를 시나리오별로 정해놓는 거는 상당히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데가 없을 때 딴 데 가서 놀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 레벨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인 거죠? 10%만 보는 레벨. 거죠. 맥스. 맥스 10% 정도. 왜냐면 분기 10조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작년만큼 다시 올라간다. 그런 거는 삼성전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고.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을까지 본 거잖아요. 수급의 변화를 준 요인이 하나 있긴 있어요. 수급 변화 요인 뭡니까? 가을 이후에. 가을 이후에. 공급 사이드에서. 이거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우리가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0월까지는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하는 장비를 허용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지금 미국에서 제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은 10월까지 가는데 10월 이후에도 업그레이드 우리가 생산 5% 10% 늘린다 그거는 했는데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걸 허용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중국 공장은 결국 엑시 플랜이 서서히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번에 그 방미해갖고 어떤 결과를 나오실지도 모르겠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0월달 이후에는 그게 퀘스천업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중국에서 마켓쇼가 중국에서 공장이 차지하는 중국의 공장이 40%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아웃풋에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가동률이 서서히 빠진다 가정합시다. 한 10% 빠지면 이미 빠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대충 한 3, 4% 정도의 공급이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로 인한 공급 사이드의 축소 효과가 올 겨울 어느 시점부터는 가시화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공급이 오버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서 공급 오버가 10몇 프로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줄여가지고 한 3, 4% 빼주고 그다음에 이런 곳이 빠지고 하면 한 6, 7%가 빠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올 연말 됐을 때 그런 효과까지 겹치면은 내년도 수급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 공급 사이드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중국 관련 이슈를 언급해 주신 건데 네네. 제가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면 사실 요거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업황, 그래서 반도체의 가격,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여기까지 네네. 가는 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반도체 자체에 대한 이제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지금 감산을 하고 중국에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이제 그 반도체의 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게 미국이 목리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둘이 너무 싸우다 보면 이게 그 파편화돼서 분전화돼서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줄까요? 낮추는 데 영향을 줄까요?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그 효과는 네. 단순하게 트레이딩적인 관점. 그쵸, 올해하고 그쵸. 내년도에 봤을 때 수급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공급 사이드에서 빠져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쟤라도 도움이 안 되겠- 하면은 좀 공급이 그렇죠. 풀린다 이런 일부러 거잖아요. 우리가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걸 세컨 플랜 B로서의 액션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감사하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만약 실행돼서 한 번 실행돼서 한 5년간 계속 가야 되고 진짜 빠져나오면 앞으로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거 빠져나오면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뭐가 되냐면 동시에 뭐 붙으면 어디서 생산하지? 그렇지. 그럼 뭐 한국에서 용인이고 뭐 계속 생산하는 거야? 아니면 미국에 또 하나 지어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 두 가지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면은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플랜 중국이 빠져주는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네. 빠져주면서 다른 쪽에서 보완이 하는 과정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삼성 하이닉스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리플레이스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도체 그런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요자 입장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어떻게 사야 되지. 그렇죠. 못 만드니까. 그럼요. 누가 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 공장 미국이 압력해가고 우리 조금 뺄 거야. 그쵸. 그 중국이 허용할지 안 할지 그 별대 치고 진짜 빼기 시작하면은 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도 그걸 빼주고 제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디 만드는데 그 과정에 미스매치가 나올 거를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마치 그 중국이 대만 갖고 막 뭐라 그러면 TSMC가 어떻게 될까 안절부절 미국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 치면서 맞아요. 이 효과를 중국에서 한국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국이 그 미국하고 여기 땅에서 짓더라도 또 2년 뒤인데 네.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런 시나리오면 사실 이제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저것도 언제 다 빼냐. 공장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 장비든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빠진 데서 중국 공장에 있는 것을 그 구닥다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닥다리 되는데 지금 구닥다리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릴로케이션 인 뭐 한국에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한국 공장에 새롭게 지낼 거예요. 새로 짓겠죠. 그래서 그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중기적으로 이 한국 공장에서의 그 플랜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거 뭐 주식도 좋은데 용인에다 상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그런 개념. 그런 생각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랬었거든요. 네네, 우스갯소리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런 관점은 그게 실행되면 할 수 있죠. 네. 아니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큰 변화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리 되게 중요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엣지 가지고 내고를 할 수 있죠.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실제 완전히 중국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때나 정부가 어떨지 그리고 2년 뒤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안 바뀌더라도 어떤 스타가 바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한 2년간은 반반하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거 반, 중국 거 달래면서 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게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게요. 중국 어떻게 나와요? 너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반도체 업체한테 빠져나가걸 못하고 이거 다 포기하고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무슨 롯데 죄송한데 무슨 과자 만드는 공장 무슨 백화점 문 닫고 이런 식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막 이마트 문 닫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도 나오는구나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거기 있는 직원들 뭐 릴로케이션인데 이거는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렇죠. 다 빠져나오면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달랠 것 같아요. 중국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달랠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달래는 방법은 약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저번에 딴 얘기인데 엔비디아가 A100, H100 백이 많아.
백이. 이름을 아무튼. 백. H백을 이렇게 선보였잖아요. 얼마 전에 젠슨 왕이 나와서 했는데, CTC 했는데. 근데 H800이 나왔어요. H800이 뭘까요? 사람들 잘 모르죠? 중국용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용으로 만들었는데 스팸 공개 안 했어. 근데 H800이 있다. 이건 스피드가 50% 떨어집니다. 근데 정확한 거 안 나오는데, 그러면 뭐야? 중국 정부, 미국 정부하고 엔비디아 넘버원, 글로벌리 넘버원이잖아요. 마켓캡. 그럼 정부가 무슨, 낮춰서 팔어. 이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눈 감아줄게. 네, 그냥 낮춘, 알아서 해. 근데 거기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가 또 얘기해야 되냐? 알아서 눈치 껏. 그러면 중국은 H800은 닫아야지. 그 집간가한테 우리죠? 너 나가.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런 모종에 그 있지 않고 드러내지 말고. 근데 또 이렇게 공장은 결국은 빠져나간다는 그 플랜 B를 있는 거, 그러니까 있게끔 플랜 B를 세워서 보이고, 왜? 미국한테. 그러면서 하면은 시장에서 그 반도체 수급에서 좋은 효과 받고 양쪽 다 가져가는 거지. 근데 결단 내릴 시간은 오죠. 결단은 계속 내려야 되는 것이 뭐 이게 3년, 4년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한 1, 2년 내리는 거니까 그 고민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렇군요. 1년 정도는 그렇게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해. 제가 그쪽에 있으면 그 고민을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H800 만들자. H100 아니더라도. 네. 어차피 좋은 거 못 만드니까. 그럼 수급 공급 빠지고. 그럼 반도체 가격 어차피 바닥 칠 때 조금 더 도움 주고. 그럼 어디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켓시가 20-30%인데 걔네가 감산 한 10% 더하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10% 더하는 그걸 효과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렇고 밸류에이션을 짚어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1.3 가격까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한 20조 정도까지 회복한다. 그러면은 뭐 7만 원? 한 배 초반 그리고 이제 뭐 40조 언저리까지 다시 정상 회귀한다 그러면은 7만 원 후반? 한 배 1.5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만 원 중반 뭐 이렇게까지 정확히 얘기를 짚어주셨다면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개념으로 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조금 낮추면 되겠죠? 조금 낮춰요. 1.5배 삼성전 할 때 1.4배, 1.3배 할 때 1.3배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아마도 하이닉스는 지금 뭐 7만 8천 원 얼마 되니까 북밸류가 그렇게 따지면 아마 9만 원 중반에서 1.3배가 9만 원 중반이네요. 네. 1.3배 정도가 9만 원 중반. 9만 원 중반. 1.2배? 1.3배? 1.4배가 11만 원. 11만 원.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8만 원 초반까지 확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지. 베타가 크니까. 네, 베타가 크니까. 그래서 이미 반영을 좀 어느 정도 한 거죠. 9만 원 갔을 때가. 그래서 감산을 하는 순간 그때 올랐을 때 9만 몇천 원 했을 때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차라리 삼성전자 갔다. 기다렸던 호재가 나왔다. 근데 또 그러니까 소부전자가 막 가는 거예요. 그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좋아봐야 이거 10%네? 10%? 야, 10% 먹으려고 주식하냐? 이거 IT를 이렇게 힘들게 이러면서 이제 좀 소부장으로 좀 많이 간단 말이야. 10%가 적은 건가? 그럼요.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지금 20%, 몇백 프로 올린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10%면은 2,450이었다고 치고 얼마 전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 10%면 2,700이에요. 맞아요. 그럼 2,700 이상을 속마음 말고 들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강하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오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보다 지속적으로 언더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정도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시장보다는 뭐 언더는 안 할 수도 있다. 언어는 안 할 수 있다. 비중 정도 채우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 그렇게 안 해도 시장이나 지냐 그렇죠. 이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안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중요한 거 중소정보니까 중소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죠. 예, 중소형 좀 얘기해 볼까요? 소부장은 뭐 또 나눠 보면은 뭐 장비, 뭐 소재, 뭐 등등 이렇게 요새는 또 후공정에 대해서 좀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기도 한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눠서 보면. 근데 지금 처음에 전제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마이크론 하여튼 많이 뺐잖아요. 감사. 삼성 그럼 아예 투자가 없어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새롭게 하는 거. 삼성도 감산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을 이제 좀 자제하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죽어서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땡겨지는 게 아직은 아니니까 좀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뭐냐면은 아까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에 40조인데 올해 10조에다가 올해 내년 40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조. 하이닉스는 아까 얘기 안 했네. 하이닉스가 올해 뭐 10조 적자인데 어느 연말부터 약간 내년부터 흑자돼서 내년에 한 5조 이상 분기 흑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삼성전자 30조 이상, 하이닉스 5조 이상 내년도 이런 규모로 갈 정도로 수요가 올라올 받침이 되면은
그러면 장비 업체들도 더 빨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 온 상태고 삼성전자가 20조, 한 분기 5조, 하이닉스가 뭐 흑자날지 안 날지 적지 않았는지 뭐 보면했어. 애매해. 이 정도 만약에 하면은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의한 소부장제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성이 있어야 돼. 전공정 특히. 전공정. 네, 전공정이라면 이제 어셈블리 패키징하는 거 말고 앞단에 진짜 웨이퍼를 제대로 해서 네. etch하고 증착하고 이런 핵심적인 공정이잖아요. 네네. 거기 공정이 업체들이 핫하죠. 무슨 원이가라 뭐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확 올라가기에는 수요가 충분히 받쳐지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투자를 올해 확 줄였다 해서 내년에 다시 50% 60% 올리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걸 올리는 속도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빨리 하는. 그러면 이제 전공정 업체들은 조금은 우선순위가 후순위. 전공정은 일단 우선 조금 제껴놓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나온 게 좀 늦었는데 네. 사실은 한 보름 전에 나왔으면 좀 다른 게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또 그 후공정이 그나마 나은데 그쵸, 후공정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요. 네.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뭐 하나마이크론 뭐 하여튼 많이 올랐거든요. 반영을 많이 했어요 이미. 그래서 추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이랑 전공정의 차이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냥 그나마 후공정이 낫다고 얘기하시는. 투자를 할 때 전공정은 단위가 더 크잖아요. 그냥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적거리고 더 확실할 때 확 투자한단 말이에요. 후공정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수혜가 좀 늦게 올 수 있다. 늦게 오죠. 후공정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매크로가 져서 수요가 맞당겨서 만약에 휴대폰이 뭐 내년에 10% 5%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AI에 미쳐가지고 한 30%씩 20% 늘고 그러면 전공정 난리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전공정 같이 큰 굵직할 큰 거 투자는 최대한 늦추거나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삼성 하이닉스가. 그러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 아웃풋을 뒤에 아웃풋단을 조절하기 쉬운 거. 네네.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고 자기네가 인하우스에서 하기도 하고 네네. 어셈블리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유도리가 있는 거죠. 그런 유도리가 있는 게 후공정이니까 후공정 업체 잘 고르면 괜찮죠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3주 전에 벌써 확 땡겨서 올라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감산할 줄 알고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선취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그 훌륭하신 투자자분들 그것도 많아요. 유튜브의 기여가 엄청나죠. 그쵸. 5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 이성으로 또 터지 더 빠릅니까? 또 터지 않을까. 요즘 반도체 무슨 그때는 본부장님이 문자로 할 때. 이거는 고마워했지. 그죠. 고마워하지 않지. 네. 어쨌든 간에 후공정에 대한 게 개념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미리 반영을 했어요. 좀 주가가 올랐다. 거의 90%예요. 90%, 95%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면은 얘네들이 더 갈 게 없어. 그 정도다. 네. 네. 그럼 뭐야? 그럼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회는 항상 있죠. 그렇죠. 뭐냐? 삼성 하이닉스 매달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객이 새롭게 확장되는 거. 아니 업체 많아. 우리가 투자를 반도체가 줄었다 했을 경우에는 많이 준 거는 메모리야.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그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텍, TSMC, 인텍이 그 비메모리 쪽 그쪽에 익스포저가 생긴 장비 업체들은 그 주가 많이 안 올랐으면 괜찮을 수 있죠. 그렇죠? 신고객. 그 다음에 신공정. 새로운 공정에 새로운 장비로 국산화를 해가지고 업체 걸 뺏어 먹는 거야. KNA 미국에 뭐 ASML을 아니더라도 Applied Materials 또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든 아니면 걔네 걸 뺐던. 그래서 새로운 공정으로 장비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 삼성 하이닉스 매달리지만 말고 걔네들 줄여주는 효과가 나쁜 게 있지만 다른 업체 비메모리를 확장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 그것이 전공정이고 후공정이 있단 말이죠. 차차세. 네. 김장래는 이것만 잘 치시면 미리미리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주가가 오늘 다 갔어. 그렇군요. 자랑해야지. 아스플로라고 있어. 아스플로. 네. 이름이 이상한데? 네, 아스플로. 네, 그 뭐 이제 올라서 2,000원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까지 애널리스트 할 때 맨 마지막 리포트 쓰고 나온 게 그건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종종 얘기 드렸는데 좀 더디긴 했지만 방향을 천천히 가다가 갔어. 이게 뭐냐? 배관하고 반도체가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가스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네. 가스가 공급하는 배관이 깨끗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조절도 잘해야 되고. 네. 근데 배관용 거기 부품 밸브 피팅하는 거는 그냥 재미없을 것 같죠. 그쵸. 배관가 좀 오래돼 보이고 오래된 느낌이. 근데 그거가 일본 업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탄탄한데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미국의 글로벌 장비 업체하고 합작이 아니라 장비 업체에 여기 그 피팅 그런 밸브가 같이 들어가서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뚫었는데 그 마켓이 새롭게 창출되면서 마진도 기존의 마진 10%보다 한 두세 배, 20%, 30% 되는 마진이 매출의 한 30% 이상으로 올해 붙어요. 그냥 완전 새롭게 되는 거지. 그러네. 삼성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삼성향이 뭐 20, 30% 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적고 하니까 그 점유는 적고 숨어 있었던 거지. 이런 걸 발굴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과감히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 거. 그 아스플로를 살짝 보니까 지금 올해 많이 매출이 아스플로 네. 매출 한 1,300? 1,300억 정도, 조금 낮아서 1,200억대 나오죠. 1,200억 정도. 네. 작년에 한 900억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마진 높아지고. 그럼 마진이 높아지니까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럼 거죠. 지금 피해 10배네. 10배, 10배 딱 10배 되네요. 내년에 더 성장하겠죠. 더 성장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갈름이 있죠. 이런 컨셉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이쪽으로 온다라고 해보면 야 다른 거 없어? 그렇지. 다른 고객사 없어?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다는 이슈가 거잖아요. 뭐냐면 그런 새롭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작년 11월부터 알았거든요. 11월달 제가 리포트 썼고 제가 2번 썼는데 네. 다른 사람 그때부터 공부하지. 근데 바로 안 가죠. 그렇죠. 장 분위기 안 올해 좋으니까. 올해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얼마나 갔겠어요?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너무 안 달래지 말고 네. 방향을 보고 그렇죠. 주가가 빠질 때 다시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제가 추천을 안 하는 건 GST라고 있어요. GST 뭐냐면은 유니셈하고 비슷한데 그 가스 같은 유해 성분 같은 거를 빼주는 거, 스크러버 장비라고 있어요. 긁어내주는 거. 네. 잘 모르겠는데 애매하죠? 네.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은데 대신에 중국, 마이크론 다른 쪽의 마켓 수가 더 많아. 그 생각보다 작년 실적도 좋았는데 올해 실적도 별로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항상 삼성전자 임팩트이고 중국에 판다 그러니까 중국에 제재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항상 밸류에이션이 뭐 7배도 안 되는 주식이 GST가 있어요. 유니셈도 비슷해요. 네. 근데 유니셈도 삼성 비중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ESG에서 이렇게 그 스크러버라는 것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해 가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커스터머가 다양하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야금야금 올랐다. 근데 아스플로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완전히 오해받아갖고 주가가 쩔었던 주식이 있어요. 실적도 그래서 안 나와. 넥스틴이라고 있어요. KLA라고 아시죠? 미국의 큰 후공정 업체. 네. 걔네가 완전히 도미넌트한 시장이 있어요. 웨이퍼의 패턴에서 패턴을 잘 찍으면 이게 이물질이 있는지 그거를 웨이퍼 패턴의 이물질을 관찰해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 투자하라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삼성전자 관계없고 하이닉스 관계야.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작년에 40% 나왔고 하이닉스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될 거 같잖아요. 그럼 우리에 대한 주가가 계속 미리 쩔었어. 그런데 40%를 했잖아요, 하이닉스. 나머지 뭐지? 60%는? 상당분이 중국이야. 근데 또 오래 맞았어. 중국에 이거 웨이퍼 뭐 인스펙션? 그럼 또 수출 못하게 하는 거야? 했는데 오히려 KLA 같은 회사가 위축을 받고 얘네는 마켓셔가 늘어나고 있어. 얘네가 하는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는 뭐 우리 미세 공정 뭐 30나노, 10나노, 10나노, 20나노가 아니고 레거시 공정이에요. 이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가. 아니 그 어부지리 느낌이네요. 근데 주가는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40% 작년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영향을 받지. 실적도 단기적으로는 썩 좋지 않아요. 1분 실적까지는. 그래서 주가도 뭐 근데 이 회사가 이 장비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KLA라는 회사가 전 세계 뭐 70%, 90% 노미넌트한 건데 하이닉스 얘네가 하이닉스부터 뚫고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고 삼성은 아직 한택 중이고 근데 하이닉스 임팩트만 주가에 반영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받은 거는 반영이 안 됐죠. 마진이 거의 50%. 이게 실적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마진이 이게 지금 마진이 아니 매출은 아까 얘기했었던 KLA는 마진이 비슷한데. 아마 70%인 거야. 네? KLA KLA 70%예요. KLA 워낙 많은 거라서 모르지만 그 정도 그 분분에서 웨이퍼 인스펙션 장비. 올해 실적이 올해는 매출이 작년보다 1,400억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추정돼 있는데 PE 한 11배, 12배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50% 된다. 그러니까 50%네 영업이익이. 안 팔려서 그렇지 업체만 다양하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중국은 탄탄하고 삼성은 하이닉스 임팩트 받아서 주가는 내려왔었고 근데 아까 여기 다 말씀 안 드리지만 뭐 얼마 전에 공시하고 동질세미킴 들어가고 세련거 동부 하이텍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삼성하고도 비메모리 쪽에서는 좀 수주가 나올 거고 원래도 쓰라고 보셨죠? OLED, 실리콘
고기하고도 거의 이해가 다 돼가지고 점점 방향이 커스터머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 인스펙션 장비가 범용성이 확대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마켓이 한 1조 3천원대거든요. 네. 근데 1조 3천원 중에서 이 K의 걸 본전 잘 시켜 나가기 시작하면은 방향성 좋죠. 마진은 턱턱 안 나가니까. 그러면 이런 주식은 정상화되면 15배 정도는 그냥 쉽게 가거든요. 네. 그런 주식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은퇴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못 쓰니까 방송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찾을 수 있는 애널리스트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단지 그냥 안 좋았잖아요. 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좀 빠지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올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 회사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게 매출도 그렇지만 마진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 있는 그 품목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직은 뭐 주가가 막 신고가를 가고 막 그런 분위기는 또 우아한 건 아니어가지고 아니에요. 네, 못할 이유가 있어요.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시총이 지금 7천억이에요. 네, 시초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네, 작지 않은 회사고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종종 오셔가지고 좋은 투자 조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같이 어떻게 고민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